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김건희 특검법이 자꾸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래란다 저런다 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참 특히 국민의힘, 이 국힘당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욕이 절로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제가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또 몇몇 분들하고 일 만나가 차 한잔하면서 얘기가 그래요. 참 진짜 저렇게 멍청한 대통령도 처음 보고 저렇게 멍청한 국회들, 국회함 알죠? 국회들도 처음 보고 전부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잘 돌아가면은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렇다고 그러죠. 대통령 이름도 모른대요. 국민들이 되게 물어.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몰라. 우린 지금 다 알죠. 여당 누굽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잘 돌아가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사실은 현실 문제에 물론 무시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 문제에 뭐 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사회가 진짜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그게 살기 좋은 사회예요. 광화문 집회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고 참 늘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지도자 보고 이렇게 지지리도 없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뭐 저는 또 비슷한 얘기를 뭐 하고 저는 또 자주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에 벌벌 떠는, 특검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 한동훈의 그 국민의힘, 힘이 아니라 국짐당,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한 2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해서 우리 김종완 성도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또 협조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면서, 참 이런 분들 좀 만나가 차라도 한잔 해야 되는데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참 그런데 한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김정환 분에게 뭐 아마 성도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종환 일단 모르니까 씨라고 붙이겠습니다. 김종환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촬영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첫째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투쟁입니다. 그죠? 투쟁이에요. 이거는 투쟁, 전쟁.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거는 주님 재림을 심판할 때까지 계속될 얘기입니다. 그럼 투쟁은 뭡니까? 공격하고 수비예요.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공격, 수비. 그래서 이 앞에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펀치력 투쟁, 펀치력 맷집. 그 다음에 토인비 교수가 얘기했던 도전과 응전, 그죠? 공격과 수비. 그리고 또 모든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옵니다. 여론. 이것도 얘기를 했죠. 무조건 수용한다. 무조건 따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아니에요. 옳은 얘기는 수용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위에 지도자가, 아무래도 지도자는 우리보다 더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안 좋은 방향이다. 이거는 이러면은 안 된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아마 광화문 세력에 얘기했습니다. 왜 광화문 세력을 저는 지지하느냐? 지금 보세요. 여론이 만약에 연방제로 간다, 공산주의 시대로 간다,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한국은 가린 듯 깨사 이제사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실패한 것을 밟는다. 이런 거는 여론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론이 막 99% 정도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래도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죠. 이 박사처럼, 이승만 박사처럼.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어? 멍청하게 무조건 따라갈 바에야 마음을 흡사비 세우는 더 조용하고 좋죠. 말도 안 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도깨비 방망이를 세우든지. 그래,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격투기, 복싱이나 뭐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런 거 보면 돼요.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죠? 그 힘을 역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도 같은 거,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 들어오면 공격 들어온 힘을 여기가 업어치게 가지고 한판선 거두고.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도 들어오거든. 내가 볼 때 특검 수용하세요. 뭐가 겁이 납니까? 자기들 얘기처럼 문재인 정권 때입니까? 2년인가 얼마가 걸쳐서 그 시대에 그 정권 때에 그렇게 조사해도 무혐의 처분된 건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죄가 있으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형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자고 그러면은 그걸 안 된다라고 설득을 좀 할 줄 알든지, 그리 않으면은 수용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가지고 만날 당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은 수용하는 게 옳습니다. 내 같으면 수용해요. 수용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제 이거 수용 공격을 해도 이걸 가지고 업어치기 식으로 역이용하도 그래 좋다. 대통령 부인 내 마누라 김건희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게 내 국정 철학이다. 그러면 좋다. 내 마누라만 지금 시끄러우냐? 어? 권양숙 노무현의 권양숙하고 그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김정숙이 옷값이라든지 뭐 인도가 어딥니까? 뭐 전용 비행기 타고 대통령 전용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재명이, 김혜경이, 해경궁 홍시라 쌌는 김혜경이.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같이 하자. 이번 하는 김에 같이 하자. 내 마누라도 하고 네 마누라도 하자.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네 마누라 내 마누라 가릴 것 없이 감옥에 보내자. 이렇게 업어치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벌벌 떨고 있거든. 벌벌 떨고 있어. 알랑거리는, 진짜 알랑거리는, 김건희 앞에 알랑거리는 인간들, 윤석열한테 알랑거리는 인간들, 한동훈한테 알랑거리는 인간들, 이재명이 앞에 알랑거리는 인간들은 차고 넘치는데, 진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력자, 그런 깨달은 자, 참 더러워서 다들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도 보면 그렇죠. 하도 세상이 먹 같으면은 진짜 실력원들은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업어치기가 안 됩니까?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간단한 합니까? 또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로 김건희 여사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죠. 우리 자녀 길러본 사람 알 겁니다. 마누라보다는 자녀가 더 앵한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죠? 근데 김명삼 씨는 어땠습니까? 아들 잡아 넣었죠. 김대중 씨는요? 넣었죠. 그런 좀 통이 없습니까? 그런 좀 어떤 넓은 깊이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뻘뻘뻘뻘뻘 흔히 말하는 공처가 돼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좀 깨끗하게. 너 나 없이, 네 마누라 내 마누라 없이 좀 공평하게, 좀 깨끗하게, 좀 바르게. 근데 우리요, 사람은 가지려고 그러면 끝도 가도 없어요. 출세를 했거든 그 자리 이게 만족하세요. 대통령 그러면 뭐라고 그래도 최고로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그게 더 필요하다고 돈도 축적을 해야 되고 부정축제 해야 되고 또 좋은 여자는 또 지가 다 끼고 재미 봐야 되고 또 무슨 뭐 권력은 지 맘대로 휘둘러야 되고 남은 입 바른 소리 하면은 안 되고 100가지를 다 가질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나중에 한 얘기가 뭐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 모든 게 헛되도다.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참 아닌 것 같아요. 어째 나라가 이렇습니까? 어째 지도자들이 이렇습니까? 윤 대통령님,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알랑거려대는 그 참 알랑한 인간님들, 어째 그렇습니까? 어째 그래요? 모든 거 다 가질 수도 없거니와 다 가져봐도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솔로몬은 뭐 그러고 여자가 뭐 1000명이가 거들였는데 지혜도 차고 넘쳤는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래도 나중에 헛되고 세상 만사 전부 다 헛되다 그랬어요. 김종필 씨도 허업이라고 하죠. 정치가 허업이라고. 정말 우리 좀 벌벌 떨고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내 편이라고 뭐 오래지를 말고 좀 우리 윤 대통령 공격 수비 수용과 설득 이런 밸런스 이런 지혜를 좀 가지세요. 그런 참모들을 곁에 좀 두세요. 아직까지 뭐 검사 시절에 그게 남아있어 그렇습니까? 저도 방송국 출신돼서 검사실 분위기 좀 알아요. 참 무지무지 무슨 그냥 바로 뭐 그냥 뭐 그 들어가면은 고개 바로 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벌벌벌벌 서민들이야 특히 벌벌벌벌 떨죠. 그걸 바랍니까? 국민들이 벌벌벌벌벌 떨기만 바랍니까? 그러면 야당도 앞에 벌벌벌벌 떨도록 한번 만들어 보든지. 뭐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야.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과 수비, 수용과 설득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도 이재명 씨를 비롯한 야당도 우선 내 자리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말 넓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통 큰 정치를 할 때에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난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서 그래 이재명 당신 이번에는 대통령을 해봐. 이래가지고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온갖 술수를 쓰고 그러니까는 뭐 안 걸린 부분이 뭐 있어요? 정가 몇 범에다가 뭐에다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그게 또 좋다고 그거에서 또 yar랑거려야 되는 개딸들을 비롯해가지고 아이고 참
인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봐야 100입니다. 100살까지입니다. 군불 10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떡할 겁니까? 정말로 좀 깨달음을 가집시다. 정말 좀 바로 좀 봅시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후세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나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행위록을 펴놓고 너는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볼 건데 그걸 어떻게 피해 가실 겁니까? 정말 볼 때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지도자가 뭔지, 지도자의 자세가 뭔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복을 안 주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